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은 희대의 선거 공작 사건이다 이러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이 사실관계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지금 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어저께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여당은 제2의 병풍 사건이다. 예전에 아마 김대엽 씨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좀 들어보면서 예. 윤석열 정권이 이제 시대를 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예. 대선전으로 시계의 추를 돌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집권 세력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검찰에 의존해서 과거의 수사로 퇴행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총평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문제가 없는 거를 여당과 대통령실이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여러 이제 그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문제를 또 문제로 덮고 또 지금 이념 프레임이다 보니까 다시 중도층도 벗어나고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형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불러와서 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또 해서 또 다른 어떤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요 어떻게 이제 흘러가냐면 대장동 문제라는 것은 12월 말에 대장동 특검이 이제 다시 발의가 되는 겁니다. 대장동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법사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에서 240일 지나면 이게 패스트 트랙인데 그럼 12월 한 20일경 넘어서는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특검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건데 지금 이 실시를 앞두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특검이 되니까 그 대장동과 관련된 50억 클럽에 대한 박영수 수사가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대장동의 가장 핵심 모임은 조우영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사건에서의 시드머니가 대장동으로 흘러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를 누가 했냐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주장이죠. 우리의 주장이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걸 팩트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에 변호사가 누구였냐면 박영수 변호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도 사실은 조사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그 신앙님과 김만배의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계속 전개를 아마 시킬 건데 그 의도성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수사건이가 됐던 실제 50억 클럽에 관련된 부분은 그 12월에 특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미 이 문제를 하면서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미 이제 만들어서 물타기를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의원님 말씀은 이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2011년에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산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덮어준 게 핵심인데 그게 그런 문제도 이제 특검을 통해서 아마 밝혀지겠죠. 밝혀질 것 같으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요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물을 타고 프레임을 전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에 대한 실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까지 또 포함하고 지금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장동 특검에 대한 50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건데 이 문제를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이재명 당대표를 또 끌어들여서 대선 전에 이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대선 공작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대선 개입이라든지 예를 들면 김만배 씨나 신앙림 씨가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큰 흐름은 몇 가지로 봐야 되냐면
김만배와 신앙님에 대한 돈 거래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검찰 수사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건 둘의 관계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거래가 있었다는 거니까. 예. 둘의 개인적 거래인지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 조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뭐 신앙님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요. 이제 2021년 아닙니까? 대선 전에. 2022년이 되겠네요. 2022년 3월에 이제 보도가 된 거고 2021년에 둘의 인터뷰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생리가 뭡니까? 그 당시 대장동과 관련된 뉴스의 인물이 김만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만배와 관련된 녹취가 있었고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뉴스의 가치가 있고 보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러면 뉴스타파가 왜 보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전체적인 국정의 난막상을 다시 또 이재명을 불러들여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의 본질적인 거 몇 개 짚어보죠. 우리 저 박성준 의원께서도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뭐 일종의 추정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뉴스타파가 그 녹취록을 뭐 뉴스타파의 자세한 입장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선 3일 전 일요일 밤에 이제 그 녹취를 풀었거든요. 근데 그 녹취가 발생한 거는 그 전 6개월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녹음을 했던 신앙님 씨는 왜 6개월 동안 그걸 전혀 보도하지 않고 묵히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그건 이제 보도를 했을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보십니까? 아니 이제 뭐 제가 그 추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김만배와 신앙님 씨의 관계라는 것은 엄청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검사 시절에 김만배와 가까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정용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선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억에 대한 부분 뭐 대장동의 돈에 대한 부분 누구냐 도대체 실체가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김만배 녹취록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등장하냐면 김만배 누나가 2019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 연희동 집을 19억을 주고 샀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나왔고 또 어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얘기가 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정권이 과거로 돌아가는 정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2022년 대선 2021년 대선에 얘기들이 또 다시 한번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서 정치가 퇴행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의원님.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부분들이 정용학 녹취록이 상당히 이슈가 돼서 여야 모든뿐만 아니라 언론이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김만배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가장 뉴스에 화제가 됐던 거예요. 자, 그 의원님 그런데요. 이게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녹취 파일의 핵심은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씨한테 커피 타줬다. 그러면서 네가 조우영이야? 그러면서 집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조우영 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미 2011년에서 검찰 조사받을 때도 그리고 언론이 취재할 때도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쏙 빼고 이제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나갔어요. 뭐 그러면 이게 결국 대선 유력한 후보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들을 팩트 체크 없이 그게 이제 선거 3일 전에 보도된 건데 그게 결과론적인 거를 떠나서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뉴스타파가 이제 그 뉴스의 가치, 밸류에 대한 판단은 그 언론사가 하는 것이죠. 아 밸류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실관계 체킹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체크했다는 거 아닌가? 뉴스타파에서는 그것이 녹취록에 대한 부분 인터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뉴스의 가치가 있어서 뉴스타파는 보도했다고 어제 입장문을 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은 뉴스의 언론의 가치로서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보도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자 그러면 이제 대선 개입이라든지 대선 공작에 의도가 있었는지는 주관적인 영역이고 내심의 영역이니까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대선 3일 전에 나간 거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아니 뉴스타파가 또 다른 입장을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언론사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것은. 만약입니다 이거. 네네. 만약에 당시에 3일 전에 소위 말하는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식의 잘못된 보도가 나갔으면 그게 나중에 밝혀졌으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이제 그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 김만배와 관련된 뉴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뉴스의 제일 가치로서 핵심 가치였단 말이에요. 정영학 노출이 그 당시 등장했고 그러면 이제 김만배와 신앙님의 관계를 떠나서 뉴스타파는 그러면 어떤 보도를 할 건지 언론사로서의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아마 당시 그 보도 있은 이후에 박성준 당시에 의원도 대변인을 하셨으니까 아마 박성준 의원을 비롯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장동 사건을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논평을 계속 이제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당시야 민주당 입장에서 그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받아서 이제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입장은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만배가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 아닙니까? 당시 대선 때도 핵심이었고 지금 저는 그래서 이거는 김만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하고 여러 지금 다시 이제 얘기가 나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던 문제인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박영수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실들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래서 12월에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저는 특검에서 제대로 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이 대장동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주고 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윤석열 당시에 검사가 덮어줬다는 의혹을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대장동과 관련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그거에 대한 얽혀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딱 등장하는 사람이 박영수가 이미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가 50억을 받았고 박영수가 그 부패고리에 등장하는 인물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 봤더니 결국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부분도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당시에 조우영 씨는 대장동 문제는 조우영의 지금 수사 대상도 아니어서 덮어주고 말고도 없다 이렇게 조우영과 관련된 얘기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에 있는 조우영의 말 몇 마디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대변인 인터뷰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좀 질문을 드렸더니 본인이 이제 추측이라는 전제를 하면서 민주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본인의 추측성 의견을 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보면 고발 사주의 당사자가 또 이번에 검사장으로 또 승진했더라고요. 지금 대선 과정에서 메커니즘이 또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했냐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작성해요. 그 야당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 그럼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면 국민의힘 의원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에서 하나의 메커니즘 만들어서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국민의힘과 전형적인 검찰의 수법인데 이 내용도 좀 그래요. 지금 검찰에서 일단 띄우게 하고 지금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수석 대변인 유상범 대변인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되게 굉장히 능숙해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먼저 띄워가지고 사전 정지 작업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씌우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씌우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는. 실체적 진실과 떠나서 대선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 사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문제는 특검에서도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를 가짜 뉴스다라고 단정을 하는데 이 가짜 뉴스인지 허위 보도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구체적 사실에 대한 부분 이미 국민의힘의 유상범 대변인이라든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이미 이거는 자기들이 대선 공작이라고 이미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걸 밝혀져야 되는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서른 의원이 이제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네네네. 근데 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도 탄핵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뭐 민주당의 뭐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 개인적인 서른 의원의 이제 입장일 테고 또 그 의원 여러 의원들 중에 이제 탄핵 얘기하는 의원도 몇 분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했느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수근 해병대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누가 개입을 했느냐 외부의 개입에 대한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강한 권력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덮었던 거 아니냐 왜곡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만약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이건 직권남용과 엄연한 불법적인 얘기고 이거는 국기문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하는 부분에서 서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일단 정치적인 용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정치적인 용어를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이 없다고 하면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을 받아서 밝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덮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 온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국기문란이고 불법 아니냐. 그럼 서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죠.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일본 방문 조총련 행사 방문에 대해서 여권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기문란 행위다 뭐 이런 취지의 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민주당 입장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시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든 이념이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념이 중요한 시대는 언제였냐면 해방 이후에 미소가 한국과 북한에 진주하면서 체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본주의 선택한 거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그 위에 한국전쟁 이후에 냉전 체제가 있었던 거예요. 냉전 체제하에서의 뭐냐면 어떤 체제가 우위에 있느냐 체제 경쟁을 했는데 탈냉전 이후에는 이 체제 경쟁이 끝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야 북한이란 존재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체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체제에 대한 뭐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 지향적 퇴행으로 윤석열 정권이 가고 있다. 그러면서 독립군 광복군까지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까지 가느냐. 윤미향 의원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이념적 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